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제3회차 기출 생산 2급 이론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신규 유형의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하면 2급자 문제에는 좀 그런 문제는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무난하게 풀렸던 것 같거든요. 저 이러면은 맨날 그쵸, 총 맞을 얘기겠죠. 네, 돌 맞을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진짜로 차분히 공부해 주신 분들이라든지 여러분 한 번씩은 기출문제에서 다뤄봤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험 전에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요? 많은 방대한 DB가 나타나 있어요. 자, 기출 DB 여러분 어때요? 앞전 굉장히 최신 기출 문제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문제 풀어보실 수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이론만큼 중요한 실무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많이 도움 받으시기 바랄게요.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는 컨트롤 C, 컨트롤 V한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나왔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맨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지선 다음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거든요, 이거. 그쵸? 매번 나오는 문제라서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웠다니까요. 뭐라고요? 성과 측정 관리. 이 친구가 정답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성과 측정 관리라는 것은요. 전략적인 기업 경영 시스템의 단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이 그래서 여러분 오답인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실 거고요. 여기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 우리가 살펴주실 수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되게 많아요. 저기 지금 EC라고 해서 전자 여러분 상거래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의사결정도 들어가 있고 고객 관련 그 관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메인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쵸. 이런 고객 관리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SCM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급 사슬망 관리. 그쵸? 네. 그런 내용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메인으로 여러분 뜻풀이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쵸? 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 문제 보시면 꼼박 나와요. 이 전전에 바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클라우드 ERP의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타내 있어요. 자, 여러분 매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 중에 장점을 주로 다루는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요즘에는 단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렇구나. 1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된다. 맞아요. 그로 인해서 효율화를 이룩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다 맞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할 수도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말표현이 올바르지 않는다. 제약이 존재한다. 이런 말표현, 제약 존재한다 라고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약을 간략하게 해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뭐다? 단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단점으로 열거가 되고 있구나. 자, 원격 근무 환경을 구현한, 그렇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워크의 환경을 정착시켰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무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점이라고 드러났지만 원격 근무 그래서 여러분 퇴근해도 끝이 없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원격이 너무 잘 지원돼 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답 4번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장점이에요. 요건 장점, 요건 단점. 자유롭게 안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들여다 놓고 4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3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가 좀 가득 차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좀 심플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스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파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오, 진짜요? 올바르지 않네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뭐에 대한 이야기,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IaaS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올바르지 않았죠. 왜요? 뭐에 대한 이야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IaaS에 대한 이야기지 파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네.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 파스라고 한다. 맞는 이야기. 그렇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려서 쓰는 거를 IaaS라고 한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이야기 잘하고 있어요. 그쵸?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는 거 SaaS 이렇게 돼 있죠. 네. SaaS 이렇게 해도 되고 뭐라고 읽든 여러분 정답으로 가는 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베스트죠 뭐. 그죠? 네,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익히죠. 그리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오답에 가장 많이 열거되는 오답이죠. 네, 보세요.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쵸? 너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출제가 되는 이런 포인트 잡아줘야죠. 그쵸?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고,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 빼고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 봐도 될까요? 5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해 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1번부터 4번 기출문제 있는 거 그건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안 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2급자잖아요. 2급자는 점수가 다 동일해요. 하나당에 여러분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5점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5점씩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네 문제면 20점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풀어주셔야죠.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것을 매번 언급 드리는 것 같은데 기출 일주일 전에,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기억력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공부와 동시에, 물론 다 좋은 생각인데요. 한 달 전에 공부했다가 탁 덮어놨다가 한 달 뒤에 펼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을 더 많이 공부해 주시고 시험 전 일주일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만 싹싹 긁어다가 여러분 뭐 하는 거죠? 한 번에 쭉쭉 풀어보시면 제일 베스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특강, 우리 에듀일은 특강 3강으로 여러분 어때요?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강의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 번 듣고요. 결국은 문제풀이가 중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만 풀어보라는 얘기를 한 번만 듣고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적응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풀이를 많이 들어볼 필요도 없다. 네, 한 번 듣고 특강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학습의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세요. 자, 생산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네, 생산의
정이라는 것은 생산의 요소를 여러분 그렇죠. 유무형의 경제제로, 제가 좋아하는 말 표현이잖아요. 유무형의 경제제로 변환시켜 효용을 산출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앞서서도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빈도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한두 번 정도 나왔던 문제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그때는 보기박스로 나왔어요. 커다랗게 보기박스로 해서 생산, 아래에 대한 개념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생산. 그렇죠? 네, 이렇게 문제풀이 해주는 문제. 읽어보자마자 답이 나와버려서 여러분 정답이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 자재명사소 중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버티드 BOM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역삼각형 이름부터도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오롯이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인버티드 네, BOM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찾아주겠니? 여러분 왜 이럴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1번 화학이나 제철과 같은 산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읽자마자 답이 나와버려서 그죠? 이것이 뭐였어요? 인버티드 BOM이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 설계부서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설계의 편의성을 반영시켜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엔지니어링,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저도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박에 딱딱딱딱딱 답이 나오게끔 시험에 나오면 제일 좋죠 뭐. 엔지니어링 BOM에 대한 이야기. 방대한 양의 BOM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모듈러 BOM. 그렇죠? 그래요. 방대한 양, 옵션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방대한 옵션. 이런 얘기를 매번 언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생산부서, 생산 현장 및 자재 소유 계획, MRP에 대한 시스템을 뭐하고 있다고요? 이용합니다.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Manufacturing BOM. 같은 말이 뭐죠? Production BOM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같이 함께 기억해 주세요. 간혹 가다가 Manufacturing BOM이다 라는 말 표현을 더 많이 쓰지만 가끔 이렇게 같은 말 표현이니까 프로덕션 BOM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매우 좋겠죠. 정답은 몇 번? 네, 1번입니다. 라고 간략하고 심플하게 문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아유, 요 문제 또 반가워요. 여러분, 그쵸? 어떤 부분들이요? 정성적인 수요 예측의 기법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주관적이라는 말편. 여러분, 정성적인 기법과 또 뭐가 있어요? 정량적인 기법이다. 정량적인, 객관적이다. 이런 말표현 많이 쓰죠. 왜 그럴까요? 이런 객관적이다라는 말표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수치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정성적인 기법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델파이 분석법, 델파이 기법 이렇게 표기된 친구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정량적인, 객관적인 여러분 수요 예측 방법으로는 뭐가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지수평할법, 가중이동평균법, 단순이동평균법 또 있어요. 여러분 회귀분석법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하다. 이런 문제도 정말 많았다 생각해 보니까. 그죠?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줘야 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 두실 거고요. 지금 선생님 델파이 분석법 하나만 알려주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 공부해 줘야 되겠죠. 주관적인 기법, 즉 정성적인 기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장조사법. 그쵸? 그 다음에요. 네, 여러분 뭐도 있었어요. 뭐 중요의견법도 있었고 패널 동의법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판매자 쫓아가가지고 의견 들어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판매원 의견 종합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뜻풀이를 같이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위원마다 그 말 표현을 똑같이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세요. 델파이 기법, 델파이법, 델파이 분석법 매번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PP가 나왔어요. 그렇죠. 총괄 생산 계획에 대한 전략 수립의 고려사항. 선생님이 이 문제 다시 풀었잖아요. 보다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니까 뭐예요? 약간씩 건드려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주 까꿍이 같은 문제였더라고요. 네. 여러분, 4가지 전략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올랐던 게 뭐예요? 아, 그래요? 고용 비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고용 수준의 변동이겠죠. 그렇죠? 네, 고용 수준의 변동이라는 것으로 바꿔주셔야죠. 비용이라는 말표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하다 생산율 조정 있었어요? 네, 생산율 조정이 있었죠. 아, 여러분 살짝 바꿔놨다니까요. 귀엽다. 너무 귀엽죠? 하지만 이런 거에 농락당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재고 품질의 조정이 있었어요? 아, 여러분 품질은 없었어요. 재고 수준. 그렇죠? 네, 마지막 뭐였어요? 하청. 그래서 올바른 건 하청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좋아요. 그래요. 우리 4가지 전략 다 하나하나 살펴봤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어쩜 이런 문제를 냈지? 저 좀 놀랐어요. 신박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3가지를 다 약간씩 바꿔놓기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지? 이러면서 다시 봤거든요. 어젯밤에 풀면서 다시 보면서 왔어요. 자, 9번. 작업의 우선순위가 나왔네요.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여러분, 최대 공정수를 갖는 작업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아니죠. 최소여야죠. 최소 공정수를 갖는 애들 먼저 빨리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 공정수를 갖는 작업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쳐놓으셔야 돼요. 틀린 말이니까. 그쵸? 자, 전체 작업 시간이 짧은 것대로 빨리빨리 끝내버리자? 응, 그죠? 맞아요. 납기가 어때야 돼요?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만들면 돼요. 여러분, 내일까지 이러면 어때요? 오늘 잠을 못 자잖아요. 오늘까지 다 찍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잠을 못 자면서 뭐를 해요? 문제풀이를 하죠. 뭐라고 설명을 해줄까? 그죠? 네, 오늘 제가 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텐션이 너무 좋은 것은 잠을 약간 못 자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요? 납기가 어때요? 급박했기 때문에 급박한 순서대로 일 처리를 하느냐고. 그쵸? 제가 바로 이렇게 작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이라고 하면 레포트 생각해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니겠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납기가 급박한 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달에 내도 되는데 이번 달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작업 지시가 내려간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급지게 선입,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first in, first out. 그죠?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 또 영어 써요. 선생님 영어 쓰는 거 굉장히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한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무슨 자랑? FIFO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 자랑이에요? 이렇게 놓고요. 점박이 놓고요.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어서 하나 더 표현을 해보고 있는 것이다. 됐나요? 네, 생산은 참 영어도 좋아하고 계산하는 문제도 좋아하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더라. 귀엽다. 그죠?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다.
자, 좋아요. 여러분 10번 문제 가도 되겠죠. 합리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방침, 원칙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일정 계획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공정의 작업 기간을 어떻게 해줘라? 동기화 시켜주세요. 여러분 들쭉날쭉하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타이어 만드는데 열흘, 엔진 만드는데 여러분 50일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도어를 만드는데 뭐 10일. 그러면 얘네 둘은 10일이지만 얘가 너무 오래 걸려서 자동차 만들려면 결국은 50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시켜줘라. 근저리로 가야 되겠죠. 한 12일 걸립니다.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주세요. 전 공정에 걸쳐서 여러분 어떻게 작업 기간을 동기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생산의 여러분 정체 기간을 최소로 될 수 있도록 단축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정체 구간이 여러분 그 정체되는 기간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최소로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 가공의 로투스를 어호라. 가공의 로투스를 크게 하고 올바르지 않군요. 가공의 로투스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표현 들어가야 되겠죠. 최소화하고 너무 고급져요? 그럼 작게 하고 이런 말 표현. 예, 로투스가 짧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거나 작아야 된다. 최소화해줘야 된다. 이런 말 표현들이 적합해요. 자, 공정 계열은 당연하죠. 병렬화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주되게 오답으로 건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앞에는 틀렸고 뒤에는 맞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뒤 둘 다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공정 계열 직렬화한다. 되게 오래 걸리겠다. A 공정 끝나면 계속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게 직렬화잖아요. 직렬화. 그죠? 줄을 서시오. 직렬화. 병렬화 하겠다. 여러 가지. 그죠? 지금 병렬화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병렬화가 맞는 이야기고요. 자, 요 작게 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자, 올바르지 않은 거 3번. 자, 각 공정의 적절한 여유는 필요가 없다. 어때요? 필요해요. 여기서 너무 좋은 말을 써놨어요. 적절한 여유가 있어야지만 안정화를 이룩할 수 있다. 뭐죠? 너무 훌륭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도 적절한 여유가 없으면 과부하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안정화를 이룩하려면 그 공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여유. 어떤 여유? 적절한 여유.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여유는 절대 없어야 한다. 불필요하다. 이런 말 표현 다 틀린 말 표현들이에요. 네, 이런 말 표현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여러분 오답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을 눈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골라주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 네. 자, 문제 1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계획, 절차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우팅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이렇게 수행하는 업무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작업 개시 앞에서 개시하기 전에 능률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절차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어때요? 작업의 방법, 작업의 순서를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1번 작업 순서도 맞고 내용 및 방법도 맞는 이야기가 되죠. 어디에서 할까요? 이렇게 작업의 순서와 방법도 정해졌어요. 어디? 작업장.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행해질 장소, 여러분 어디? 저기 부산, 저기 어디 수원, 그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정 절차 계획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비용에 대한 이야기? 각 공정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계산해보자.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없어요. X. 따라서 올바르지 않구나.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공정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기로 했네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정계획은 주일정계획, 대강의 일정계획이라고도 한다. 종합적인 장기계획이다. 네, 그쵸? 네, 중일정계획은 제조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를 통해서 진도 관리와 작업 분배가 이루어진대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진도 관리와 작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지만 요 진도 관리와 작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소일정, 계획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네. 공수계획은 주어진 생산계획표에 의하여 결정된 생산량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량을 결정한다. 절차계획이라는 것은 작업 개시에 앞서서 능률적이고 그죠? 경제적인 작업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서 여러분 작업의 방법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 뒤에 사지선다로 썼어요. 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2번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기 앞에는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뭐에 대한 거? 소일정 계획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대답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문제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활동의 방침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래요. 이게 뭐지? 생산 예정표에 의하여 결정된 생산량에 대하여 작업량을 구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것을 현인원과 기계설비의 능력을 고려하여 양자간을 조정하는 활동을 얘기한다.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공수계획이라고 해요. 맞아요. 공수계획이라고 하죠. 그쵸? 네, 공수다. 이렇게 공수계획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 공수계획은 이 양자를 조정하는데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렇게 작업량을 할당을 합니다. 이런 말 표현을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는 부하계획이라고 할 것이고요. 밑에 있는 누구? 이렇게 인원. 누가 일할 것인가? 현 인원. 몇 명이 일할 것인가? 기계설비의 능력치는 얼마큼 되는가? 캐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능력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공수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정계획에 행하여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뭐 한대요? 정한다. 우리 공정관리의 세 가지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계획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쵸? 네, 실제 과정의 지도, 조정 및 결과와 계획을 비교해서 측정하고 통제한다. 이런 건 통제 기능. 어디에서? 공정관리 세 가지 중에. 그 다음 하나는 감사 기능.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 최대 작업량과 평균 작업량의 오호라 여기 들어가 있다. 최대 작업량과 평균 작업량의 비율인 부하율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작업량을 할당한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계획 얘기하는 거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이 친구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쵸? 네.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어요, 여러분? 네. 납기에 따라서 월별 생산량을 결정이 예정이 되면 기준 일정표에 의거하여 작업시간 및 여러분 완성기일을 지시해줘라. 이런 거는 대일정 계획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라는 거. 그래서 잘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설명도 다 맞게끔 잘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자, 14번 넘어가서 보시면 에로 공정, 바틀렉 오퍼레이션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설명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을 골라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봐봐요. 바틀렉이라니까요. 이게 목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되게 투명하죠. 네, 그래요. 너무 예뻐. 그죠? 이렇게 투명하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해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지선다형이 순수 영어로만 나온 적도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에로공정, 병목공정 이런 얘기만 하다가 여러분 사지선다형, 바틀렉 오퍼레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나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에로공정이라고 읽어주고 바틀렉 여러분 막 이러면서 여긴 병이고 여긴 목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죠. 전체 공정의 흐름을 꽉 막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속도, 그 공정의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에로 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아이고, 여기 봐봐요. 바로 답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어지는 말 표현들이죠. 전체 라인의 생산 속도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 그쵸?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겠어요. 자, 생산 라인에서 작업 시간이 가장 길어요. 꽉 막혀 있으니까. 그쵸? 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문제. 왜 그런지 몰라요? 진짜. 그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번에는 좀 이번 회차 풀면서 되게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또 이제 안 되겠죠. 이런 말은 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회차 풀어보고 아 뭐야 이 정도로 나와? 공부 덜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어떤 회차는 정말 좀 쉽게 나오고 어떤 회차는 유난히 좀 화가 많이 나게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본적인 평균치다라고 깔고 가면 안 돼요. 아,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약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네. 자, 간트 차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하잖아요, 또. 그쵸? 간트 차트로 알 수 있는 것과, 그죠? 알 수 있는 정보들과, 그 다음 무엇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 간트 차트에서 단점 되게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네, 간트 차트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간트 차트 뭐 좋은 게 없는데 단점이 매번 언급되다 보니까 선생님 간트 차트 그럼 왜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알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트 차트는요, 변경 또는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일정 계획에 있어서 정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편. 여러분, 작업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지가 못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돼요. 명확한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 여러분, 일정 계획에 있어서 정밀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변경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맞대응시키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간트 차트를 통해서 각 작업의 전체 공정 시간은 여러분 추정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정보. 바로 전체의 여러분 어떻다? 공정 시간을 알 수 있었어요. 전체 공정 시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요. 각 작업의 완료 시간 알 수 있었어요. 각 시간에 여러 완료되는 시점을 알 수 있으니 다음 시간 언제 시작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얘기까지 이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쵸? 네,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4번입니다. 올바르게 고쳐주셔야 되겠죠? 알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16번 문제. 여러분 이번에 진짜 계산하는 문제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온 느낌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계산기를 가져다가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 라인 밸런싱 나왔습니다. 라인 밸런싱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그 중에 Tmax를 항상 얘기했었어요. Tmax. 자, 타임에 가장 오래 걸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에로 공정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에로 공정 누구? D요. 50분 걸렸어요. 자, 그러니까 요 4 곱하기 50분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각 공정별로 들어가는 작업 시간을 합산해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합산해 주면 130분.
암산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쵸? 암산은 올바르지 않은데 제가 약간 암산을 해버렸네요. 자, 말하다가 보면은 암산 막 틀리고 그러거든요. 저 암산 싫어해요. 그래서 0.65가 나오네요. 계산기 두드리셔야 돼요. 130, 그죠? 130 나누기 200 해주시면 0.65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65%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재미있죠. 생산을 계산하는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시험장에 갈 때 계산기는 내 몸과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죠? 네, 신분증 놓고 가면 안 돼요. 네, 계산기를 또 몸처럼 챙겨가다 보니까 또 무엇은요? 신분증은 또 놓고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시험을 못 봐요, 여러분. 자, 17번 경제적 주문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말 문제가 아니라 딱 떨어지는 보기로 주었어요. 자, 여러분 PI는 EDCP, EDCP. 그죠? PI는 EDCP. 네. 이렇게 제가 넣어놔 봤어요. P가 뭡니까? 여러분 단가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90원 곱하기 I가 뭐였어요? 연간 재고 유지 비율이었습니다. 0.1. 네. 그 다음에요. 2 곱하기 D는 뭐였어요? 수요량이에요. 300개 곱하기 CP. 여러분 주문 비용 얼마 들었다? 150원. 제가 맨날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을 거예요. 이론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같이 경제적 주문량은 무조건 여러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친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기억했었어요. 그 외에 여러분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것들은 제가 요건 생략할 거예요 하면서 넘어갔었던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해야 네, 혹시라도 그런 일을 없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언급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표현들을. 네. 자, 왜냐면 이런 얘기 듣고 안 나온다고 했다고? 그러면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 출제위원님이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안 낸다고 했으니까 나 낼 거야. 이러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삼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 네,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너무 재밌지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주실 거예요. 네. 자, 가보도록 하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90 곱하기 2.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제가 곱하기를 하고 있네요. 0.1을 해주면 9.59. 그죠? 그리고 여러분 2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150 곱하기 여러분 300 해주면 뭐가 나오나? 9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9분의 9만 아닙니까? 그죠? 걔는 또 네. 아직 여러분 어떻다? 우리에게는 루트가 씌어져 있다. 나누기 9 해주면 되겠죠? 9만이라고 떠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 9만이라고 떠있는 친구에서 9를 나누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이라고 뜰 거예요. 계산기에. 여러분들 계산기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루트가 아직 벗겨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루트 키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 같이 꾹 눌러주시면요. 계산기의 숫자판에 이렇게 100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00개 이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자,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막 암산하다가 막 숫자 틀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막 요즘에는 계산기를 정말 전적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 괜히 암산하다가 틀리지 마시고요. 그쵸? 왜냐하면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차차 그죠? 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꼭 계산기 들고 가야 된다. 쓸 일이 많아요. 네, 생산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자, 자재 소유 계획 MRP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틀린 말이 너무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자, 많은 단계를 갖는 자재 명세서나 로트 크기가 큰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적합하다. 종속 수요를 갖는 자재는 완제품의 생산 계획에 따라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억해봐요. 자동차 몇 대 만들 거야? 10대라고 완제품의 생산 계획이 명확해지면 이에 따라 붙는 종속적인 이 수요들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가? 이 완제품의 생산의 계획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붙는 수요량을 계산하는 것은 보다 더 여러분 어때요? 정확한 수요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제적 주문량, 주문점 산정 등 전통적인 재고 통제 기법의 여러 가지 약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으로 반복적인 생산에 적합하다. 여러분 어때요? 비반복적인 생산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재료, 부품, 반제품 등 여러분 이 말 표현 너무 좋아요.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의 소요량 및 조달 시기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주문과 생산 계획에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자재 소요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죠. 따라서 정답은 4번밖에 될 게 없네요. 왜 틀렸는지, 왜 아닌지 적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SCM의 최준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불러보라.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강조했던 게 너무 많이 나왔다. 자, 여러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튀어나와 버리죠. 생산의 효율화. 그쵸? 네, 구매 비용이 증가하면 여러분 SCM 뭐하러 해요? 뭐하러 합니까? 그죠? 그래서 구매 비용이 감소가 될 것이다.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말 표현이어야 되고, 제가 오답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다? SCM은 개별적 올바르지 않다.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제가 이렇게 서클을 그려드리면서 공급 사슬망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소비자, 도매상, 소매상부터 가야겠다. 소매상, 도매상, 그죠? 제조업자, 이렇게 이들의 여러분 공급망을 가지고 물론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이런 제조를 하려면 원재료 떼오는 사람 이런 것도 여기에 넣어야 되겠죠. 이런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개별적으로? 그럼 뭐 지금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여러분? 개별적으로 처리하십시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SCM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이라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주로 많이 쓰이는 오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다시금 이야기를 드려요. 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여러분 증가시키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맞대응시키려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이야기했어요. SCM에 대한 이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이 완벽해지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사러 가도 여러분 사이즈 있어요? 240 사이즈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잠시만요. 바코드 띡 찍고 어때요? 이것은 저희 매장에는 없는데 이쪽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고객님 집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면 집으로 보내드려요. 막 이런 얘기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사례로 공부를 해주시면 굉장히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답은 그냥 얻어오는 거죠. 그죠? 네,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SCM의 여러분 추진효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총체적으로 뭐 하겠다? 내가 경쟁의 우위점을 차지하고 싶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또 문제 풀다 보면 너무 또 신이 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네. 20번. 안전재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하죠. 안전재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좀 야심찼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재고의 증가와 감소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라. 여러분 보세요. 수요와 공급, 리드타임 등의 변동성이 적어야지 좋죠. 그렇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수요 공급이 막 왔다리 갔다리 안전성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변동의 큰 폭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어떤 일 생기는 거라 그랬죠? 네, 우리는 신분증을 가지고 마스크를 산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무슨 얘기? 변동성이 크면 안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안전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안전재고라는 게 뭐예요? 불확실한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선생님 뭐 갖고 있으면 뭐가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갖고 있음으로써 안전재고라서 가지고는 있는데 그 수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임차하는데 돈 들어요. 네, 창고가 부족하겠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창고를 더 빌려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유지 비용이, 그쵸? 네, 재고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좋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 리드 타임이 변동사임이 어떻다고요? 네, 적을수록 안전재고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1번이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답이 1번입니다 라고 하고 끝나버려요.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들이니까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때요? 되게 재미있죠? 이번에는 좀 재미있다. 왜 재미있어요? 그쵸. 왜 재밌을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생산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의 사례들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주면서 생각을 해보자. 사실 딱딱한 글에다가 이렇게 생명력을 넣어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맞아 신발 샀던 그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려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의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답으로 손이 가게 될 겁니다. 자, 언제나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을 하고요. 자, 시험장에 갔을 때는 천천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래 내용에 뭐가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실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론이 이렇게 쉽다는 거는 또 생산 실기에서는 좀 다양한 걸 내보겠다. 그런 문제 의도로 보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시간 소요를 많이 할애해야 하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여러분 학습에 도움 많이 받아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저의 응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죠? 늘 믿고 있고요. 늘 여러분 응원합니다. 시험장에 가서 차분하게 문제 풀고 오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결과만 여러분들에게 뒤따를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장에 가실 때 신분증이랑 계산기 그 다음에 필기도구 놓고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듀